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윤환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운영 계획부터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종합운동장 등 16개 분야의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차량이 19대로 연도 중에 7대가 증가되었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신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현황은 67대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수입 목표는 55억 3,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1,800만 원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임직원 및 청원경찰 상근직은 260명으로 금년보다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임명이 정년 퇴직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전환 채용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수영장 안전요원 1명이 증원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83명으로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증차에 따른 7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규 수탁에 따라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 중 안성시 체육관 주말 근무자 2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규 수탁에 따라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220억 1,240만 원이고 자본 예산은 2억 8,840만 원으로 예산 총액은 223억 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135억 원으로 금년보다 8억 3,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로 123억 3,295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로 9억 400만 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86억 7,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 운영비로 30억 3천만 원, 또 여비 2억 3,600만 원, 업무 추진비 1,500만 원, 재료비 1억 6,500만 원, 복리후생비 27억 1,658만 원, 교육훈련비 5,18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4억 7천만 원, 행사 홍보비 5,100만 원, 관서 업무비 6,4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12억 5,393만 원, 위탁관리비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이전 예산은 2억 1,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방 보상금 1억 9천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 688만 원, 출연금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비용입니다. 기타 영업의 비용으로 지방공기업 최고 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1,3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입니다. 유형자산은 2억 3,34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차량 운반구 1억 6천만 원, 공기급 입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팀 예산입니다. 다음 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평가팀 예산은 9,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반부패 시스템 인증비 1,400만 원, 인권경영위원 참석수당 250만 원, 청렴 유적지 답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은 170억 2,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9,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현원 260명 및 기간제 근로자 36명의 인건비에 대해 금년도 인건비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규 수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 선별장 기간제 1명 증원과 생활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퇴직급여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비로 고객만족 인증수수료 800만 원, 공정채용 인증 갱신 수수료 460만 원, 신규 프로그램 수수료 630만 원,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료 6,400만 원, 3년마다 지급하는 직원 근무복 구입비 2,400만 원의 신규 계상과 공단 창립 20주년 행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증액분 1,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팀 예산입니다. 시설 운영팀은 종합운동장, 안성시 체육관, 국제정구장, 안성맞춤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신규로 운영하게 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은 1억 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식 사역 인부인 120만 원 증액과 금년도 화물 차량 신구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비 470만 원을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체육관 예산은 9,226만 원으로 금년보다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말 근무를 위한 단시간 근로자 2명의 신규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30만 원 신규 계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 예산은 1억 2천만 원으로 금년보다 1,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테니스 강사 운영 방법 변경에 따라서 강사로 760만 원과 사회보험 부담금 480만 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구장 예산입니다. 안성맞춤구장 예산은 6,174만 원으로 금년보다 22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구장은 야구장하고 H구장, B축구장을 포함한 예산으로 분유 수집 수료 15만 원, CCTV 수신료 108만 원, 쓰레기 봉투 구입비 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예산은 8,217만 2천 원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수탁하는 시설입니다. 기간제 2명과 단시간 근로자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 예산입니다. 사업운영팀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5억 7,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셔틀버스 타이어 교체비 210만 원, 보일러 연수기 교체 900만 원의 신규 계상과 프로그램 강사비 인상액 32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 2,800만 원을 감액, 또 각종 수선유지비 2,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팀 예산입니다. 고객맞춤팀은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안성맞춤 캠핑장,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예산은 3억 5,428만 원으로 금년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썰매장 안전요원 보수 568만 원 증가, 상하수도 사용료 54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기 사용료 1,200만 원,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비 450만 원, 수선유지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캠핑장 예산은 1억 4,67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침구류 세탁비 1,060만 원, 안내판 제작비 900만 원, 전기 사용료 1,200만 원, 근무복 구입비 284만 원, 수선유지비 4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비 60만 원, 공상자 치료비 50만 원, 관리동 바닥 타일 공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예산은 8억 4,985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2,94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담원 인건비 인상분 349만 원, 운전원 7명의 증가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간제 보수 2억 2,880만 원, 그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분 1,697만 원, 차량 증차에 따른 비용 3,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차량용 태블릿 PC, 세외 수입 회선료, 블랙박스 등 통신 관련 공공요금 2,050만 원의 신규 계상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사업팀 예산입니다. 재활용 사업팀은 재활용 기반 시설과 환경 안정화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기반 시설 예산은 2억 5,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합 비닐 위탁 처리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선별장 고도화에 따라 약 6개월의 작업장 미운영으로 각종 경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안정화 시설 예산은 1억 7,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토제 운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시에서 납부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관리팀 예산은 9억 3,170만 원으로 금년보다 3,66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차량 수리비 2,200만 원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팀 예산입니다. 자원회수팀은 소각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회수팀 예산은 11억 4천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소음 진동 측정비, 악취 측정 검사비, 지하수 영향 조사비, 터빈 발전기 검사비 등 2,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기 검사비 단가 인상분 8,092만 원, 비산재 처리비 단가 인상분 3,025만 원, 대기 다이옥신 측정 횟수 증가에 따른 1,650만 원 증액, 수질 검사 횟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 2,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의 업무용 PC 4대 대체 구입, 교통약자 관제 시스템용 무정정 전원 장치, 또 사무용 복합기구 대체 구입으로다가 자산취득비 1,300만 원과 웹메일 시스템 구축, ERP 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 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 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체육관에 냉온수 스팀 청소기 신규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빔 프로젝터 대체 구입, 비대 신규 설치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서해 수입 장비 구입, 차량 청소용 컴프레셔 구입, 프린터 구입, 주차 차단기 설치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직계 차량 한 대 대체 구입으로 1억 6천만 원과 신축 구역 대기실의 에어컨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형 선풍기 대체 구입, 산소 측정기 대체 구입, 압놀 박스 신규 구입, 바이스 신규 구입, 제설제 살포기 대체 구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설관공단 2020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환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시설관리공단 최갑선 우리 비롯해서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대개 우리 공공요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만 공공운영비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를. 네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야외고 이제 이런 데가 많아서 날씨에 따라서 이제 이 전기료나 수도를 또 가스 사용료 이것들이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 재작년인가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때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그때 올라간 금액으로다가 최대로 작년에는 이제 잡았다가 또 올해 한 해 또 운영해 보니까 금액이 또 이제 날씨가 그렇게 또 추위가 길지 않으면 또 사용료가 또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또 줄여봤습니다. 이제 당초에 워낙 큰 최고 금액으로다가 세웠던 겁니다. 이제 주로 하여간 경비 쪽으로 좀 많이 지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 쪽으로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위축이 되고 뭐 그러는 건 아닌가? 네, 공공요금 때문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네. 이게 먼저 그 야간 시간도 1시간 단축되고 그래서 거기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인건비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고 야간 올라갔습니다. 개장을 1시간 앞당긴 거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시인데 11시까지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반영 안 했습니다. 그건 반영 안 됐어요. 예, 반영 안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1시간 줄어든 거에 대한 전기료금 반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내년에도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안성이 깨끗한 그 도시가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반인수 의원님.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A구장 축구장의 현황판인가요? 그 게임 네네. 네. 왜 1년에 매번 고장이 많이 나서 못 사용을 못 해요? 이유가 뭐예요? 시설은 해놓고 비싸게 해놓고 게임할 때 보면 왜 사용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고장이 나서 네.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사용을 못 하는 게 더 많아요. 빈도수가.
그 이유가 뭐죠? 글쎄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저희가 수리를 해도 또 작동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애초에 예, 구입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 사업이 꽤 많이 주고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많이 문제가 있는 들어간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계속 그렇게 고장난 채로 놔두고 사용을 못하게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매번 고치긴 하는데 또 바로 고장 나는 거 그럼 그게 안 고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 문의만으로 갖다 놓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그 유선으로 예,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의 김승철입니다. 저희 A구장 지금 전광판이요 정상적으로 항상 운영이 됐고요. 행사 때만 저희가 운영했고 그 당시 이제 축구대회나 이런 거는 그 사용료 조례에서 10,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그 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현재까지 고장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10,000원이 아까워서 절대 신청 안 했을 리는 없고요. 제가 거기를 경기하는 걸 꽤 자주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쭤봐요. 왜 이거를 그 전광판을 왜 사용하지 않냐? 그러면 왔는데 거기 관리 직원이 와서 그러는데 고장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거의 10번 게임을 하면 반은 사용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설마 10,000원이 그래갖고 사용을 못 하지는 않겠죠. 내가 올해 게임도 가서 매번 거의 다 갔는데 하여튼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제가 항상 그 큰 행사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계속 전광판 관리하면서 제가 지켜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고장났다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는 오작동이 서너 번 난 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선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은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죠 저한테? 응? 그 유선으로 제가 그러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이상이 없다. 그 이상이 전에는 없다. 예. 워낙에 그래갖고 네, 좀 그때는- 자주 사용을 못했는데 네, 유선으로 네. 바꿔서 이제는 없다. 네, 네. 알았으면 1년 동안 다시 한번 지켜보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는 고객 맞춤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용하는 약자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주 언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침 7시부터 네.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하는 건가요?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지금 이용이 많은 편이잖아요. 7명이 증원이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증가된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이렇게 차들이 계속 다 이렇게 정차가 돼 있어서 이게 주말에는 이제 이용 인원이 많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기로 이제 한 대, 두 대 이렇게 예약돼 있을 경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도 7시부터 8시까지 이용을 하고 탄력 근로자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탄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봤는데 주말에는 주말에는 이용을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9시부터 여쭤봤습니다. 6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네. 주말 이용은 이렇게 꽤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거의 없는 거의 편인가요? 없습니다. 주말에는 한 거의 대나 두 없는 대로 편이세요? 한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송미찬 의원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는데 저도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몇 분이 전화 받으세요? 전화는 두 분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업무 시작이 9시부터죠? 네. 9시 땡해서 전화를 하면은 10시가 되도록 전화가 안 돼 가지고 많이 불편하시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개선 방법 없습니까? 그 아침에 전화 받을 때만 해서 지금 이제 자동화로 콜 대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 네. 시스템으로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어? 그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일주일 예약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틀 전 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아마 지금은 많이 개선됐으니까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시스템 작동한 지가. 이게 보니까 차도 7대가 증차가 됐고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개선 좀 해달라고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운영 실태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 뭐 따로 말씀을 못 드렸고 또 말씀드려봐야 아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예? 더 이상 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또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를 하신 분이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만족을 하시면은 전화를 안 하시고 이게 또 안 되면은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횟수가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이해를 가는데 너무 자주 주시니까 이렇게 한동안 그 일주일치를 하루 아침에 그냥 다 예약을 받는 바람에 한 600명 정도가 폭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제 한 600명 정도 되죠? 500, 600 지금 등록된 인원이 그분이 이제 전화를 이제 일주일에 하루 아침에 다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동응답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다 해서 이제 분산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건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수위를 봐서 또 그다음 대응 방안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뭐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예 어찌 됐든 간에 또 만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교통 약조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잘 알고 있고 대응을 잘 해주셨는데 이틀보다도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로다 더 땡기면은 아마 이런 불만이 민원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 예, 예. 네, 고개맞춤 팀장 장희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즉시콜도 네.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했는데요. 그 안성 지역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로라도 다 접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은 다 만들었는데 무조건 다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용하시고 싶은 시간대가 거의 다 비슷한 시간대시고 해서 그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또 부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인지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인터넷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보다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화가 주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개선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시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더 좀 이렇게 개선이 돼서 그분들이 불만이 좀 적어주시고 민원이 해결됐으면은 그런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그 약자 이동 지원 센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들은 얘기나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는 뭐 아까 뭐 인터넷 같은 거 한다는데 그건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이나 이런 정도 어르신들 못 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들리는 거는 이게 이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뭐 자가용 삼아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거 마냥 그냥 어떻게 교묘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뭐 자기 자가용 마냥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주소지가 여기 아니면은 못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안성에 여기 안성만 가는 겁니다. 주소지 있는 분들만 타시는 거지.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하여간 그 얘기가 그 완전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번 좀 뭐 사용하고 싶어도 뭐 아까 이제 우리 저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전화가 그냥 뭐 불나다 보니까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지쳐서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 왜 많이 타고 다니나 뭐 이런 그 저기가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석을 받으러 간다든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저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뭐 시장도 가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시장 가는 경우도 시내는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여간- 시장 가실 때는 시장도 됩니다. 근데 시장도 예를 들어서 매일 가느냐,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왜냐면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은 뭐 승용차 자가용 마냥 뭐 해고 다닌다니까 제가 한번 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가는 것도 시장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간다든지 무슨 뭐 3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 맨날 시장 간다라고 매일 태워다 드리고 그러면 뭐 투석 같은 거야 뭐 어차피 비용적이니까 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시장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음식 같은 거 사러 가시는 거 아니야 뭐 옷 네.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매일 사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네도 시장 매일 안 가잖아요 뭐 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뭐 며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너무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타면 탈수록 밑에 정말로 또 못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좀 심히 드시더라도 이게 또 뭐 7대인가 밑에가 증차 9대인가? 7대 증차례. 7대 증차 됐는데도 또 먼저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좀 그런 거 좀 챙겨 주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안정열이가 뭐 1년에 몇 번을 탔다 그러 이렇게 많이 탔을까? 뭐 이유가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좀 꼼꼼히 좀 해가지고 챙기셔가지고 우리 저 교통 약자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많이 타게끔 좀 해주셔. 예, 시장에는 사유별로 체크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선착순 오다 하면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 거 제도 때문에 그냥 몇 번을 가든 그냥 시간만 맞으면 모셔다 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특별히 개인 몇 회가 많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서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제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에 진짜 대해서 병원이 급하신 분들이 어려우시겠죠. 발 빠르게 또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교묘하게 네.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냥 많이 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타고 싶은데 못 타는 사람은 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한번 잘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시라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예. 600명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급히 뭐 이런 적이 아니면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우리 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또 뭐 생각 있는 분들은 조금 뭐 가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또 참으면 또 다른 사람이 뭐 차가 노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 탄력 있게 좀 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유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은 많고 차량 대수는 좀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횟수 제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재빠르게 이용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불편을 겪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저희도 중앙부처 또 타 지역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무천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인수 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객은 많고 차량은 딸린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평균 이용 횟수가 몇 건이죠? 한 달에 총? 이용 횟수요? 예. 한 달 한 800번 되나? 저는 한 600, 700 정도였었는데 차량이 늘어나서 한 800 정도 되나요? 한 달에는 이제 그렇고 저희가 일일 평균으로 차량 한 대당 한 4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 나가실 때는 2건 정도. 토탈 한 네. 달로 따지면 한 달 총 이용 한 800건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늘어나서 됩니다. 800건 네. 정도? 그러면 그래봤자 하루에 40번밖에 안 돼요 횟수가.
근데 이제 관해를 가시면 안성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데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차량 한 대당 한 분을 모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 그럼 그분들이 다 하루에 40건이 다 아니, 간 외려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요? 관해도 이제 그렇게 접수가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관해까지 같이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일일 한 4건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차 한 대당. 차 한 네, 대당. 네, 차 한 대당. 19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19대잖아. 네. 하루에 40건밖에 안 되니까 평균으로 따져서 그러면은 80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80번을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 내가 숫자에 좀 빨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부족한 대수가 아니에요. 차량 대수가.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불만 있으신 분들이 관해 병원 가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십니다. 관해를 이제 저희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0,000원 안팎으로 이용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십니다. 원하는 시간대가. 그리고 아까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중간에 또 비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원하지 않는 분들 안성 시내는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해드릴 수가 있고 관해 같은 경우 같은 시간대 보통 오전에 9시 때 이때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때 원하시는 수요가 많고 저희 그때 차가 이제 19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화로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루에 똑같은 얘기인데 두 분이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네. 하루에 40건, 5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받는 횟수가. 예, 그거 아침에 몰려서 받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 예. 그거를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게 네. 많이 와서 못 받는다고 대답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차량 그러니까 운행도 마찬가지고 그 말 안 하다가 그냥 한 그래서 말씀 그러면 드려봐요. 지금 상담원을 뭐 늘리는 수밖에. 제가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제가 이제 듣다가 의원님 말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적었는데요. 그래서 아침 전화 수신만 시간제로다가 차용하는 방법을 좀 강화해 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 송미철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미천 의원입니다. 이거 추가 좀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약제하고 즉시 전화 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출발은 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을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을 좀 압축시키기 위해서 혹시 그 바쁜 시간에 뭐 여기는 이쪽으로 저기 어디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만 공도 쪽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럼 바쁜 시간에는 뭐 공도나 그 근처에서 이렇게 뭐 대기를 한다 그래나 그런 부분들은 혹시 쪼개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시간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공도 그 대림동산 쪽에도 뭐 하나 이제 그 분정 같은 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또 했었는데요. 그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대기를 하니까요. 일찍 그 굳이 그게 왜냐하면 급하신 분들이 전화를 못 받으면 즉시 굴할 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이 못 받으면 멀리 있는 분들은 내가 어느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몰리는 시간에는 좀 분산을 시켜서 좀 달릴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좀 더 빨리 도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게 또 맞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어쨌든 발생이 좀 들어오면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화 받거나 하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시간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뭐 급하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거리가 상황에서는 멀어서 문제된 그리고 이렇게 경우는 불만이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시네요. 네, 거리상 문제됐다고 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희 GPS가 있기 때문에 뭐 그 현황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도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차한테 콜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무조건 다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해소가 됐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효과적인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을 함으로써 해소가 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의사 그 진행과 관련해서 자꾸 혼선이 빚어집니다. 여튼 그 팀장님이 되셨건 우리 이사장님이건
여튼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먼저 얻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발언권을 드리게 되면 그 직위성명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원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바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좀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전화가 안 받으면 무지하게 답답하니까 어떤 업무의 시작이 전화인데 그거 좀 신경 쓰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차가 부족했는데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많이 증차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아니, 부족하다고. 일곱 대 늘어난 것도 지금 최근에 늘어난 겁니다. 또 부족하면 증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계획은 예, 없으신 아직 거고요. 그 정도 이렇게 그 지금 그러나 우리 저기서는 이 교통자 지원 센터가 있는 건 아니죠? 지원센터입니다. 센터 그럼 센터장님이 또 따로 계신 거고요? 센터장으로 이제 그 따로 둔 거죠. 이번에 그 7대 늘어나면서 센터장을 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센터장이 따로 네네.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있는 거라고. 네. 이제 팀장님 보조장으로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 어디든 간에 이게 지금 확대되는 추세지 이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전화 받으시는 분은 뭐 그런 식으로 더 보충을 하시면 좋겠고 뭐 또 차가 딸리면 증차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튼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고 어느 일부 이용하시는 분만 편리를 보지 않고 좀 확대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늦게 제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거 예산 저희가 준비를 부족했습니다. 이 갖다 달라고 그런 거를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먼저 갖다 드려야 되는 걸 생각을 못하고 늘 이제 이렇게 당일날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며칠 이내에 앞으로는 미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대양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 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역시도 최종 여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튼 이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튼 그 본 예산의 경우에 여튼 회계연도 개시 여튼 40일 전까지 여튼 본 예산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기에 준해서 전년도에는 그 본 예산 제출하시면서 같이 예산안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심사하기 이틀 전에 제출이 됐어요.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0억 원이 넘는 여튼 그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사실은 예산의 총액으로 예산 심의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네네. 저희 세부 이 예산 내역은 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절차를 저희가 알고 있어서 예. 의회에 미리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된 거고요.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예. 여튼 불구하고 여튼 예산의 최종 여튼 그 심의 의결권은 여튼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여튼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좀 뭐 갖는 게 좀 마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본예산에 비춰보건대 본예산 그 여튼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여튼 공단 예산안 부분도 네,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의 대행 사업 수입이 안성시 이제 새 수입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새 수입에 올라온 우리 그 예산하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공단에서 지금 제출한 그 수입 목표랑 수입 목표량하고
이게 한 5천만 원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 세입 수입 자료를 이걸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안성시 국제 정부장, 국민 체육센터, 사계절 썰매장, 캠핑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입이 지금 달라요. 다른 거는 그 세외 수입에 여튼 동일하게 잡혔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은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네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지금 5천만 원이 넘게 지금 우리 그 안성시 세외 수입에 덜 잡히게 된 지금 결과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미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예, 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예, 수입 자료, 추가적으로라도 조금 설명을 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그 인권경영위원회가 내년부터 새롭게 네. 운영되어지는 겁니까? 예, 인권경영위원회를 막 이제 했는데 이제 참여를 이제 올해 한 번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그럼 올해 운영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추경 때 잠어서 이렇게 지급한 추경에? 추경 때 저희 자체 추경인데 잠어서 해갖고 이제 네네. 전년도 본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죠. 금년 본 예산하고는. 그렇군요. 좀 지출 내역을 포괄적으로 좀 보니까 일단 인건비하고 뭐 인건비성 경비 포함해갖고 뭐 전체 예산의 한 80% 이상을 다 뭐 여튼 차지를 하게 네, 되는 것 인건비 예산이 같습니다. 80% 정도 차지합니다. 예, 예. 여튼 필수 경비로 담게 돼 있는 교육 훈련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교육 훈련비하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오히려 그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특히 인권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연 1 이상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 훈련비 부분에 이런 그 세출 항목은 좀 없어서 여쭤봅니다. 교육 훈련비를 네. 저희가 이제 전에는 청수차 기사까지 전체적 교육 훈련비를 세웠었는데요. 네. 참여.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신 교육이나 이런 그 교육 대체 교육보다가 그 전환을 해서 이제 의무 교육 시간을 좀 줄여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좀 금액이 좀 줄었을 겁니다. 시설 유지 보수비는요? 그 시설 유지 보수비는 이제 그 전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 파트별로다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 시설마다 이제 그런 예산들을 이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지 보수가 큰 건들은 다 보수가 되고 네. 일상적인 유지 보수비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파프드 큰 공사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금년까지 했고. 그리고 그 임금 인상분 예배비를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임금 인상분에 대한 네네. 예배비를 우리 책정을 하게 네네. 되어 있잖아요. 공기업 부분에 네네네.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나요? 그 공기업이 매년 그 인상률을 별도로 내려 보내줍니다. 몇 퍼센트. 아 그렇습니까? 네네 내려 보내줘서 그 기본 인건비의 몇 퍼센트를 인상할 거다고 하는 게 이제 본 예산 전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올려 보내는데요. 금년 같은 1.8% 이렇게 해갖고 올려 보내는 겁니다. 네. 일단 관리공단은 그 이후에 지금 아직 우리 고지리 공설 묘지 같은 경우에 위탁계약 아직 체결 아직 안 했고요. 안 예, 하셨죠? 3월부터 아마 예정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예산 세우고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계약을 하게 되면 전출구마다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일단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 향상, 질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애써 주셔야 할 부분들이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의 좀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